반갑습니다. 테마를 읽어주는 남자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그날그날의 테마 동향과 시장 전망, 다음날 주목해야 할 관심주를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최근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 반복되면서 단발적인 변동만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등 글로벌 증시에 이미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기일 쇼크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오늘 마감까지의 흐름은 만기일 여파는 딱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릴 때 테마성 종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금일 시장이 무난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소수의 테마성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테마 기조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인데요. 목요일인 만큼 가치주에 대한 진입도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났었고,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조금 띄우는 모습을 보였긴 하지만 시장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테마는 무언가 뚜렷한 이슈가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이전에 깔려있는 테마들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면서 딱 그 정도의 변동이 나타나며 진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된 이 쌍방울과 하림이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승을 이어나가기에는 미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소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이슈의 연결과 함께 강한 상승 자체는 나타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이런 인수와 관련된 종목의 사업 외적인 요소로 인한 주가 변동은 그 변동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상승 이전에 잡아둔 것이 아니라면은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신작 제2의 나라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게임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유저들의 평을 들어보면 지브리의 IP를 가져온 만큼 그래픽이 귀엽고 볼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과금 시스템을 보니 결국 제2의 나라가 아니라 제2의 리니지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대만도 함께 출시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의 나라에서 마켓 무료 순위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료 순위는 매출이 아니라 이 신규 설치를 얼마만큼 많이 하냐라는 순위인데요. 일단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무료 순위 1위는 일단 3개국 모두 해내는 모습입니다. 지브리풍의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일본과 대만에서의 흥행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한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흥행에는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인게임 내 채팅에서 보라는 글자가 비속어로 필터링이 되는 게 밝혀지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페미 성향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기존의 GS라든지 기업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직원의 문제였다 하더라도 이후 기업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문제가 커지면서 불매운동까지 연결되었던 것을 본다면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매출에도 영향이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황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기대작 오딘이 출시를 하는 등 게임업계에서 이 매출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급격하게 변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매출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일본과 대만에 동시 출시를 한 만큼 그쪽에서의 매출 흐름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당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에 이어 지지율 3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주인 IT센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역시 이재명과 윤석열 양강구도가 잡히는 와중에 이낙연도 아니고 박용진이라니 주가 역시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지율 자체도 28.9%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비해서 지지율 5.3%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이 날로 높아지면서 세대교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수가 작용해줄 수 있을지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만큼 계속해서 열어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선주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후보만 볼 게 아니라 그때그때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변동을 강하게 보이는 만큼 그때마다 나오는 이슈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 관련주들이 모조리 급락을 했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들은 동신건설을 필두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주는 늘 그랬듯 이슈 하나로도 굉장히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는 테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지금 대선 후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던 데에는 현 정권의 부진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율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착수가 당장 테마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테마성 자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나타난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무슨 인성 문제가 터지면서 대선 후보의 근간인 지지율이 흔들리는 그런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낙폭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마감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매매로서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리스크 관리상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정치권은 언제든지 이슈 하나로 판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첩한 대응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밖에 여행주, 항공주들도 기대감이 좀 이어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쪽 섹터가 코로나 사태 해소 무드에서는 천병으로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적 개념보다는 테마성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전에 코맥스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대대적인 반대가 있긴 하지만 반대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 처리가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책주로서 시일이 걸리면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졸속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정도로 그치는지 여부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주로는 코맥스가 대장격으로 가장 나아 보이는데 언제 이야기가 다시 나올지 모르는 테마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의 접근은 다소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 작용해주지 않을까. 이 수술실 CCTV 관련은 이슈화가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제 대한항공에 이어서 오늘은 이 코맥스에 대해서 내일 주가 흐름 기대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건설, 건자재 등이 장기적인 수혜를 받으며 그간 눌렸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다만 이쪽은 테마 성향과는 다소 반대되는 사이클 구조를 보이는 만큼 당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이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어가는 시기에 그때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테마들로 혼잡한 하루라는 생각인데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오늘은 그간 소외되고 눌렸던 바이오 섹터의 상승이 금일 코스닥 지수를 견인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시장이 그간 거래소의 IT 섹터,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 등 안정적인 상승을 견인하던 섹터가 부진하면서 지금의 단발적인 변동만을 반복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글로벌 증시에 작용하고 있는 우려감이 희석되면서 다시금 시장 전체적인 사이클도 변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실제 반도체 쪽은 지속적인 부각이 되고 있고, 금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인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우려감을 좀 털어내고 위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물론 만기일에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보였다라는 영향으로 단발적인 움직임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 정도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겠죠. 장중 실시간으로 이슈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정보방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만 누르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장중 이슈들을 신속하고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테마 읽어주는 남자 영상 또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